공통수학 2. 3강 직선의 방정식 2.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새로운 어떤 내용이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약간 좀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선보다는 다른 단원에서부터 많이 쓰는 하나의 재료, 하나의 발상법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야 돼. 설명을. y는 2x 빼기 1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치자. 그죠? 자, 교점을 구하면 얼마가 나올까? 암산하면 1,1이 나와요. 됐죠?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에다가 위에 이거를 좀 일반형으로 좀 바꿔볼게. 일반형으로. 보통 이 공식은 일반형으로 많이 쓰는 공식이라서, 일반형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이게 일반형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일반형으로 바꿨어, 얘들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들어봐야 돼. 그럼 여기에서요, 이 식이랑 이 식을 여러분들은 더해버릴 거 아니야. 더해버리면 y가 죽어버리니까 x값이 나와. 그죠? 예, 더해버리면 y값이 죽으니까 x가 1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다가 그냥 2배를 하고 더해볼게요. 2배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여기 그냥 더하기지, 더하기. 는 0이 아니라 또 2x 더하기 y 빼기 3, 그죠? 0 더하기 0은 0이겠죠? 이 새로운 직선이 등장을 하는데, 맞죠? 한번 그냥 만들어 본 것 같아. 대충. 그죠? 아무데나 2를 곱하고 뒤에 거에다 2를 곱해도 괜찮아요. 이번에는요, 얼마 곱하는 거 말고 한번 제곱을 한번 해볼게. 그죠? 제곱을 한 다음에 뭐 할 거다? 더해 볼게요. 저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이런, 그죠? 새로운 xy 관계식이 나오잖아. 이것도 새롭게 나온 거고 얘도 새롭게 나온 거지. 한번 여기다가, 그죠? 1,1을 한번 집어넣어봐. 여기 아까 교점 1,1이었죠? 그죠? 여기다가도 1,1을 한번 집어넣어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1,1 집어넣으면, 그죠? 6 빼기 1 빼기 5니까 0이 나오네. 또 여기다가도 1,1을 집어넣으면 제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 나와서 0이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직선, 이런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개를, 그죠? 어떻게 더했어? 한쪽에다가 몇 배를 하고 몇 배를 더했어. 그지? 여긴 2배를 하고 1배를 했다 볼 수 있겠죠. 뭐 4배를 해도 되고 10배를 해도 됩니다. 또 제곱해도 괜찮고 뭐 3제곱을 해도 돼요. 이쪽은 3제곱을 하고 여긴 4제곱을 해도 계산해봐서 알 거야. 1,1을 지나면 등호를 만족한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얘들아? 등호를 만족한다. 어떤 점을 집어넣는데 등호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야? 대입한 거잖아. 대입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내가 많이 강조했었죠. 지난다. 그죠? 어떤 곡선 U의 점이다.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잖아. 그지? 결국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잘 들어. 정리를 해보면 무슨 정리가 되냐면, 일반형으로 표현했잖아. 일반형은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써요. 한쪽에 x, y에 대한 식이 있고 반대편은 0이 됐다.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 상태에서 두 개를 그냥 더해도 돼요. 더해. 그죠? 더한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또는 한쪽에다 2배를 하고 한쪽에는 3배를 해요. 또는 제곱을 해도 돼요. 여기는 제곱을 하고 여기는 3제곱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내가 막 그냥 더하고 막 제곱을 하고 3제곱을 했잖아. 그래도 여기 교점이 a, b라고 한다면, 그지? 여기가 교점이니까 얘도 a, b를 지나고 얘도 a, b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a, b는요, 요 등호도 만족하고 등호도 만족한다는 얘기야. 즉 a, b를 집어넣으면 f도 0이 나오고 g도 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어도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0이 나올 거고, 여기 집어넣어도 2 곱하기 0, 3 곱하기 0이니까 0이 나올 거야. 여기 집어넣어도 0의 제곱 더하기 0의 3제곱이니까 0이 나올 거야. 괜찮아? 즉 어떤 식, 이미 교점이 있는 얘들아, 교점을 갖는, 얼마인지 몰라요. 갖는 두 도형, 교점이 있어요. F가 있고 G가 있을 때 이거를 F 더하기 G, F와 G를 어떻게 연립해도 괜찮아요. 그냥 연립하기만 하면, 더하거나 제곱하거나, 그지? 어떤 식으로 연립해도 괜찮은데 이게 두 개가 연립해버리면 뭐다? 교점 지난다. 교점의 별명은 스토커다. 오케이? 스토커 뭔지 알죠? 막 따라다니잖아. 그죠? F랑 G가, 그죠? 일단 교점이 있으면 스토커가 만들어진 거고, 그 F랑 G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식을 만들어도 무조건 교점은 지난다는 얘기야. 되게 폭넓게 사용되는데요. 오늘은 폭넓게 사용하진 않을 거고, 그걸 1차 함수, 직선에만 내가 제한을 시킬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차 함수야. F가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됐어. G도 1차 함수야. 이랬을 때 어쨌든 간에 얘도 일단 뭐 교점이 있다고 쳤을 때 얘랑 얘랑 교점을 가져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두 개를 아무데나, 그죠? 뭐 더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만 할 거야? 그냥 K배만 할 거야. K배 한쪽에만. 오케이? 아무데나.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이 식은 뭐를 지난다?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얘는 F와 G의 원래 교점이 있잖아. 교점을 P라고 하면 얘도 P를 지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왜 배우냐면, 그죠? 왜 배우냐면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고, 이게 F가 있고, 이런 직선이 있어. 그지? 그럼 이따 교점 여기 있잖아. 이게 P가 되는 거거든요. 얘를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구할 때, 그지?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구할 때, 근데 교점 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식을 써버리면 이미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미 이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잖아. 1차식이니까 직선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지 않고 그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구할 수 있다는 발상이죠. 지금은 직선에 불과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뭐 직선 교점 구하는 거 되게 쉬운 건데 뭐 굳이 배워야 됩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도형이 복잡해지면요, 직선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상한 이런 직선, 이런 곡선, 하여튼, 그죠? 또 이런 이상한 곡선, 그죠? 이 교점을 지나는, 그죠? 새로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새로운 원이 될 수도 있고, 그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 교점 구하는 게 되게 성가시다고. 그죠? 그러니까 교점을 안 구하고 내가 원하는 도형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이 공식의 장점입니다. 알았어요? 자, 여기서 문제 살짝 보시면은 요 식의 의미를 물어봤잖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의미는 뭐라고? 요식, 그죠? x 더하기 y 플러스 2 이꼴 0이라는 직선과 x 빼기 y 빼기 4 이꼴 0이라는 직선에 뭘 구하는 식이야? 교점을 구하는 식이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교점을 지나는 1차식이니까 직선은 1차식이에요. 다음, 요 문제 의미가 뭐라고? 2x-y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k가 얼마가 되든 간에 교점 지난다며,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항상 지나는 점은 이 교점이 되겠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지금 제가 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 보시는데 뭐 잘 이해하기는 어렵고 내 설명을 잘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얘들아. 1번. 자,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얘기인데 다른 관점으로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볼게. 다른 관점으로. 자, 요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뭐예요? 오랜만이지? 항등식이지? 지금 설명했던 이야기를 내가 항등식 관점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항등식 쉬웠잖아, 우리 1학기 때. 이거죠.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이거를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 값에 관계없이라 써 있잖아. 이렇게 k가 있는 부분과 k가 없는 부분으로 좀 나눠보자. 정리할게요. 그럼 이게 4x k가 없는 거 플러스 5y, 그죠? 플러스 3이 되고, k가 있는 거 2x 더하기 3y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K가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 되고 0이 되는 거잖아.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 이거 하나의 직선이라 볼 수 있고 얘도 직선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동시에 만족하는 그지? 점이 나오겠죠. 연립해버리면. 맞잖아요. 그럼 결국 의미는 뭐야? 아,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인데 1차식이니까 직선이 되겠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립 방정식을 풀면 항등식으로는 뭐 추가적인 의미는 없고 그냥 계산 문제죠. 항등식은 기하가 아니니까 항등식은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의 연립 방정식 풀면은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y가 1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항등식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자, 2번 설명 들어봐. 2번 설명 들으면 또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지? 두 직선의 교점과 마이너스 2,2를 지나는데 얘를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돼. 연립 방정식 푸는 게 쉬워, 어려워? 너네 요 2x 플러스 y 플러스 1 있잖아. 얘랑 이거 연립 방정식 푸는 거 너무 쉽죠.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y는 1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교점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야. 이거를 지나면서 또 뭘 지난데? 마이너스 2,2를 지난다라고 나와 있네. 그지? 그럼 기울기를 좀 계산하면 여기서 여기 뺄게요. 그죠?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기울기고 지나는 점은 요거 쓸게요.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는 거거든. 괜찮아?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자, 근데 이 문제 이렇게 풀면은 좀 돌아갈 수가 있거든.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은 이 공식 배웠잖아, 지금. 이 공식의 특징이 뭐라고? 얘들아? 이 공식의 장점은 교점을 구하지 않고 구하는 거야. 교점 구하지 않고. 이거 하지 않고 구한다고, 이거 안 한다고, 이거 왜 해, 이거. 그지? 안 해도 되는데. 그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 어떻게 낼 거냐면, 이렇게 낼 거야. 봐봐. 2x 빼기 11y 더하기 13은 0. 7x 마이너스 13y 마이너스 31은 0. 자, 어때? 이거 연립 방정식 풀고 싶어? 답이 딱 봐도 분수로 복잡하게 나오겠지? 그지? 예, 이렇게 좀 풀기 좀 귀찮게 낼 거야, 문제를. 이해 갔어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이 문제를 내가 다시 한번 정상적인 풀이로 풀어볼게요, 얘들아. 오케이? 정석으로 갈게요. 이거의 교점을 구하고, 교점을 지나고, 그러면 그냥 편해. 그냥 안 풀어도 돼. 이렇게 쓴 다음에 써. 한쪽에만 아무 데나만 K 곱해. 아무 데나만. 왼쪽 오른쪽. 나 오른쪽에 적을게. 그지?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이게 답이야. 교점 이미 지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지나. 그지? 됐죠? 교점 안 구해도 지나는 식을 만들 수가 있더라. 근데 추가적으로 뭘 해줘야 돼? 추가적으로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2도 추가 조건이 나왔잖아. 이 추가 조건에부터 K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2,2를 지난다. 지난다는 뭐 한다? 대입한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K 곱하기, 그지? 마이너스 2랑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지?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K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이쁘게 정리하면 똑같은 답이 나와. 그죠? 지금 교점 안 구했잖아. 네, 이런 게 포인트라는 얘기죠. 교점 구하지 않고, 그지? 어떤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이 공식의 포인트니까 한번 쭉 해보세요. 이거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얘도 풀면 좋고. 자, 저는 발전 문제 103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봐봐요. (1번) 2x 더하기 4y 플러스 1 = 0이라는 직선에 평행하고, 그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0 = 0에 얘랑 교점을 지난다. 이 교점을 지난다. 점과 기울기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지. 자, 현재 기울기 얼마예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연립 방정식 풀지 말라고. 이거 풀어버리면 뭐 좀 얘도 숫자 깔끔하게 나오긴 하는데 교점이 그러지 마. 문제 그렇게 안 줄 거야, 실제로는. 뭐 어떻게 구해? 더하라니까? 아무데나 K에서 니들 마음대로 편한데. 아니, 교점을 안 구해야 되는데 왜 구하려고 그래? 그죠? 아무데나 K 이렇게. 그럼 끝난 거야, 얘들아.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미.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얘들아? 어?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죠. 그래서 기울기만 구하자, 기울기만. 정리를 슬쩍 해가지고, 그죠? x 있는 거
정리해. 그죠? 기울기 구할 때 상수항 필요 없잖아. 그럼 기울기는 이거 넘긴 다음에 이거를 넘긴 다음에 3k-2로 나눠주면 기울기죠. 그럼 기울기는 3k-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거든. 그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평행하자니까 평행하자 조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같으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가 되겠고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3k-2는 2k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k는 4가 되겠지. 이해 갔니? 그럼 k에다 4를 집어넣으면 정리하면 답이야. 교점 안 구했죠? 이런 거에서 이 소소하게 이득을 보라고. 이득, 시간적인 이득을 보란 얘기야. 공부를 안 하면 이득을 못 보죠. 알았어? 다음 똑같은 문제죠? 이거의 수직이다. 아니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3 아닌가? 그죠? 교점 구하는 거. 그죠? 교점 안 구하고 더하면 된다. 근데요 여기서는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2번 일단 기울기는 그죠? 3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일반형으로 바꾼 다음에 더하는 겁니다. 이가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막 풀면 안 돼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이걸 0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이걸 0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더하면 돼요. 아무데나 K. 뒤에 거다 K 할게요. 이게 이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이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기울기가 3이 되는 K값만 구해서 집어넣으면 답이란 얘기지. 되게 편하잖아. 그지? 편함을 누리세요. 그죠? 편안함을 누리시라고. 됐죠? 다음. 자, 마플 개념 익힘 2번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결이 다른데, 지금 교점을 구하지 않고 뭐 하는 문제랑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요 직선, 위에 설명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직선보다는 원에서 더 많이 쓸 거라서 일단은 알고는 하시고요. 얘는 좀 다른 이야기니까 잘 들어봐. 2번. 자, 직선 하나 고정됐고요. 여기가 이제 불편한 직선이 하나 나왔잖아. 이게 있고요.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 얘들아, 해석. 그럼 좀 y에 관한 일치함수로 가면 y는 mx 더하기 m 플러스 1이잖아.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m으로 묶어야죠. 내가 m으로 묶을 테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사람 혹시 해석해 볼래요? 이게 뭐예요? 기울기 m이면서 그죠? 여기 기울기가 m이면서 얼마를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 되겠죠? 이해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죠. 반대로 올라가봐. 얘들아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1,1을 지난 직선 만들어봐 라고 말하면 너네 똑같이 쓸 거잖아. 이렇게 m의 x는 반대로 y는 그대로. 거꾸로 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나는 점은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1이 있다고 칠게 얘들아. 기울기가 움직이는 거잖아. 자, 기울기가 변하는 모습을 그리면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할 때가 기울기가 0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가 기울기가 커질 때 이렇게 위로 오르막길 되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기울기가 음수일 때 내려가죠. 그럼 이렇게 점점 커져. 그지? 예, 기울기가 올라갈 때 점점 커지는데요. 중요한 거 y축에 평행한 선 하나 그세요. 이렇게. 그지? 얘가 여기 끝까지 접근해버리면 이 위쪽 y축 그죠? 여기 끝까지 접근해버리면 얘가 기울기가 무한대인 상황입니다. 기울기가 무한대는 y축이랑 평행한 상황이야. 또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그지? 기울기 점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있지. 여기까지 비슷하게 여기 이렇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진다고 해가지고 어떤 점이 이렇게 있을 때더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커진다고 해가지고 뒤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죠? 0부터 무한대까지고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두 번 보는 겁니다. 기울기를 따질 때는 이렇게 두 번 보는 겁니다. 알았어? 나는 이걸 기울기 스캔법이라고 합니다. 기울기 스캔. 이렇게 한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위아래로 돌리는 거야. 0 기준 잡고 기울기 해석할 때는 0 한번 딱 찍고 나서 쭉 위로 올려서, 그지? y축이랑 평행할 때까지 0에서부터 무한대. 또 다시 기울기가 음수일 때 확인하는 방법은 0을 딱 찍고 나서 쭉 내려, 그죠? y축에 평행할 때까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기울기 분석하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보자. 1번 보시면 다시 y는 m의 x 플러스 1 더하기 1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일단 얘는 쉬운 거니까 먼저 그릴게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잖아요. 그죠?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가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관심 있는 게 나는 일사분면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분면만 그릴게. 빨간색 그래프를. 얘가 다 그리면 헷갈려. 일사분면만 그리면 편할 거 아니야. 그럼 일사분면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오겠죠. 그죠? 얘가 2,0일 거고 얘가 0,2일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이번에 마이너스 1,1을 찍어야죠. 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1이 여기에 있죠. 여기. 기울기 0일 때는 맞나 안 맞나? 만나네. 내려가면 먼저 올라갈게요. 0일 때는 만나는데 계속 만나다가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만나잖아. 언제까지 만나? 봤죠 지금 어디까지 만나는지. 자꾸 내가 뭐 시행착오를 하면서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덕분에 여러 번 했잖아. 이렇게 만나고 언제까지 쭉 올라가는데 여기 0,2를 지날 때는 안 만나죠. 1사분면이 아니니까 여기 빈칸이니까. 그 전까지는 다 만나는 거지. 그러면 0,1을 지날 때 기울기보다는 좀 작아야 되지 않을까? 또 기울기를 내리면 만나요. 언제까지 만나? 2,0을 지날 때는 안 만나겠지. 더 내려가면 안 만나요. 그죠? 여긴 안 되고 이거보다 높아야 되겠지. 괜찮아? 따라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경계값이 여기에서 요 직선과 그지? 여기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의 사이값이 되겠죠. 이 사이. 그죠? 등은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x축과 y축의 점은 일사분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판단을 끝냈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얘가 얼마를 지날 때 여기 0,2를 지날 때의 기울기와 2,0을 지날 때의 기울기만 찾아서 그 사이 범위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0,2와 2,0을 지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처리한다? 지난다. 뭘 한다고? 대입하시면 되죠. 대입할게. 2는 그죠? m 플러스 1이니까 일단 m이 1이 나오겠다. 그지? 또 2,0을 집어넣으면 0은 3m 플러스 1이니까 m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 기울기가 1이니까 답은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자, 해석해봐요. 이거 가능한가요? 지금 해석됐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요거 뭐예요? 해석해봐. 자꾸 봐. 기울기가 m이고 얼마를 지나는 거?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지? 아무래도 잡혀니까 2,6을 찍어요. x축과 y축 이렇게 있어. 2,6은 이 정도 있을 거야. 3,1은 이 정도 있어 보여. 그죠? 괜찮죠? 자, 마이너스 1,3도 찍어야 돼. 마이너스 1,3은 요 사이 정도 있겠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기울기 0부터 출발하는 거 이렇게. 자, 선 하나 긋고 나서 위로 쫙 올리고 쭉 내리는 건데, 자,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봐야죠. 선분 AB죠. 선분. 자, 선분이다. 선분 요겁니다. 요거. 오케이? 선분은요, 양끝점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이가 아닙니다. 양끝점 포함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 초록색 직선이 이 파란색 선분과 만나도록이야. 그럼 초록색 기울기 올려볼까? 만나지. 근데 너무 올리면 안 만나잖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지날 때까지밖에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보다 작고 여기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럼 경계값은 뭐가 돼? 이거를 지날 때의 m값과 3,1을 지날 때의 m값 두 개만 구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2,6을 지나고 3,1을 집어넣어 볼게요. 첫 번째 거로 집어넣으시면 m이 1이 나와요. 여기는 m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답안 정리 어떻게 하면 돼? 사이범위잖아. 그지?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인데 지금 선분과 만나도록이니까 등호 넣어줘야 돼요. 선분은 양끝점 포함되는 겁니다. 사이가 아니에요. 이런 거 등호 영무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이해 갔죠? 그래서 요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다음 106번 할게요. 106번 발표. A가 1,2. 자, 요런 좌표는 뭐 그냥 조준 좌표이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면 되고요. 일단 그려볼게요.
자, 요거를 잘해야 된다니까 얘들아. 이거 y는 잘 봐. 마이너스 mx, 자, 좀 변하고 들어갔다. 변하고. 즉 y는 여러분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m으로 묶어야 돼. x 앞에 있는 개수로. 그럼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해석해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면서 지나는 점은 얼마나 지나? 1,2를 지나. 기울기 마이너스 m입니다. 마이너스 m이라고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울기가 변수라다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하는 법은 똑같아. 신경 쓰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 봐. 그림 그릴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든 2m이든 3m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해석은 먼저 하세요. 상황을 먼저 보는 게 맞아. 1,2 여기 있을 거고 0, 마이너스 2 여기 있을 거고 4,0 여기 있을 거야. 요런 직선이에요. 그지? 이 삼각형이 있는데 자, 1,2 어디 있어요? 이 점이네. 1,2가 이렇게 나온다고 삼각형은.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는데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려며. 그죠? 그럼 여러분 말했잖아.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잘 나온다? 잘 나오는 거는 중선이 잘 나온다. 그럼 중선이지 이건 지금. 그지?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하는 건 중선이 돼야 돼. 어디를? 반대편 거 두 개의 중선. 이게 돼야죠 이게. 그러면 이 좌표가 0, 마이너스 2고 얘가 4,0이니까 중점 얼마예요? 중점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됐을 때 2, 직선이 그죠? 2,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2, 마이너스 1을 지날 때가 넓이를 2등분하는 순간이 되겠다. 얘가? 그러니까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든 뭐든 신경 쓸 필요 없지. 집어넣으면 돼요.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m 더하기 m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m은 3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답은 3입니다. 답이 왜 이래? 루트가 왜 나와? 이해 갔어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여기 좀 할게요. 이 공식은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고요. 대체 불가능 공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서 고3 때까지 쭈르륵 형태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공식이라서 좀 숙련도를 좀 높일 필요도 있고요. 중요해요. 일단은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좀 약간 좀 헤비하죠. 예, 이런 공식이 등장하는데 증명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잡하죠. 원래는 또 간단한 증명 과정도 있고 한데요. 좀 교육과정 바뀌면서 좀 그죠? 교육과정 바뀌면서 빠져나가는 내용들로 인해서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로 증명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증명을 안 했네. 근데 다음 챕터만 배우더라도 더 쉬운 증명 과정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는 보시는데 그렇게 증명 과정 읽어본다고 한들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 불가능 공식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 보다는 이 공식을 알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관점을 활용 쪽에 좀 방점을 두고 공부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증명보다는 활용 쪽에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좀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 공식은요. 음함수, 일반형. 이걸 음함수 또는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이 상태에서만 씁니다. 이 상태에서만. 그래서 여기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x1, y1이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죠?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거는 뭐 이렇게 그죠? 이 직선의 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 거리도 구할 수 있고 이 거리도 구할 수 있고 이 거리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가?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정의는요. 이게 아니에요. 수직거리입니다. 수직거리.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그지? 수선의 발을 AH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수선의 발 구할 수 있었죠? 그죠? 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해요. 수선의 발을 구한 다음에 그죠? 이 점과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 공식처럼 나와. 여기선 지금 그거 한 거야 지금. 얘가 수선의 발을 구했어요. 미지수로 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나왔을 뿐입니다. 발상은 그러해요. 그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슨 거리다? 항상 그냥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고른 게 아니라 수직거리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됐죠? 그리고 나서 이 공식은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ax 더하기 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 물결 이 직선에서 x1, y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외우기가 좀 복잡해 보이지? 자, 이렇게 외우세요. 루트 x제곱 더하기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개수분의 분자를 이렇게 외우는 게 기억이 오래 갈 거야. 고3 때까지. 어떻게? 요 있잖아, 점 있잖아. 이걸 대입한 거. 대입값이라고 외우세요. 그냥 x 대신에 x1을 집어넣고 y 대신에 y1을 집어넣은 값이 분자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오래 가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활용을 좀 한번 해볼게. 예, 써볼게요. 제가 써보시면 금방 이해갈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쓰는 거는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좀 편안해요. 자, 문제 봐봐. 보기 1번 3,-2라는 점이 있고요. 3x-4y -1에 있는데, 그지?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에 이 거리 구해라.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그지? 자, 분자는 어떻게 한다고? 대입하세요. 대입. 오케이? 대입. 3 집어넣으면 9가 되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8이 될 겁니다. 빼기 2. 그지? 자, 분모 얼마예요? 5죠? 루트 25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5가 되겠다. 그럼 답은 얼마? 3. 뭐 이런 식으로. 자, 분자 쪽 잘 봤죠? 그럼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취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2번 봐봐. 0,0인데 여기서 y는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지? 얘들아, 이렇게 표현했으면 직선구를 좀 바꿔야 돼. 음함수를 좀 바꾸세요. 즉 양변에 4를 곱한 다음에, 그죠? 양변에 4를 곱한 다음에 순서를 좀 바꿀게요. 그럼 4y가 되고, 그죠? 앞에 요거 마이너스 3x가 넘어가면 3x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다시 암산 좀 할게요. 3x 4y 마이너스 20은 0. 이 직선입니다. 어디에서? 0,0에서. 그지? 그러면 공식은 뭐가 된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얼마야? 25죠? 그 0,0 집어넣으면 너무 이쁘죠? 20이 되겠다. 그지? 그럼 5분의 20이니까 답이 4가 되겠다. 이런 느낌. 괜찮아? 다음. 자, 그냥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가 이거를 여기 부분이 과거에는 이게 공식이 아니었고 그냥 하나의 유형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식처럼 이제 인지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은 공식 쓰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냥 그거 싫어가지고 그냥 원리대로 풀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공식 쓰는 것 같아. 자, 이거는 공식보다는 문제 위주로 한번 내가 풀어볼게요. 보기 2번 볼게요. 봐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과의 사이의 거리 물어봤잖아. 근데 기울기가 어때 얘들아? 똑같네. 그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교점이 형성돼 버리면, 아까 내가 수학 시간에 말하는 거리는 무슨 거리다 그랬어? 수학 시간에 말하는 거리는 최단거리야. 최단거리. 근데 두 개가 이미 만나고 있는데 거리 0이죠 당연히. 예, 두 개가 만나버리면 거리가 0이라고 정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게 문제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만나면 안 되는 직선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앞에서 배웠죠. 만나면 안 되는 직선은 뭐다? 평행한 직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평행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항상 평행하게 나와야 돼. 평행하게. 이해 갔죠?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똑같은 문제만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잘 봐.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음함수를 바꿔 둘 다.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고 x 플러스 이렇게 음함수를 바꾸세요. 자, 예전에 썼던 어릴 때 뭐 학생들이 좋아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여기나 여기나 두 직선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직선 하나 골라. 위에 거 할게. 자, 요거죠? 여기 위에 점 아무 점이나 내가 집어넣어 볼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지. 여기 위에 점이니까. 확인되죠? 그래서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돼요. 그냥 써볼게. 즉 이 점과, 그지? 이 직선의 거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2분의, 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지. 그러면은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나오겠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저가 여기 다른 점을 한번 집어넣어서 답이 똑같이 나오나요? 예, x에 0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냥 아무 점이나.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0, 마이너스 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볼게 얘들아. 0, 마이너스 1에서 아래 직선이 음함수로 표현하면 이거였죠?
이 거리 구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2분의 그지? 절대값 0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그지? 똑같이 나오네. 네, 똑같아요. 어디를 잡아도.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이렇게 직선 크게 봤을 때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잡으나 여기서 잡으나 여기서 잡으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뭐다? 수직거리가 나온다고. 이렇게 수직. 이거 뭐가 떠올라? 사다리. 여러분 사다리에서 이게 발판 있잖아. 발판들 거리도 똑같잖아요. 두 개가 높이가 평행하니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잡아도, 그죠? 하나는 직선인데 직선이 아니라 그 직선 이외에 있는 어떤 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그냥 쓰면 돼. 이렇게. 알겠니? 그런데 이제 그것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공식을 좀 만들어 봤어요. 평행해야 되니까 xy 개수는 같게 만드세요. 개수의 b가 아니라 개수를 아예 아싸리 같게 만드세요.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상수항은 아마 혼자 다를 겁니다. 평행이기 때문에 xy 개수를 똑같이 만들었을 때 상수항만 달라요. 보통 대부분 다 그래. 여기 있을 때 이 거리는 뭐가 되냐? 루트 똑같아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그지? 절대값. 아까는 대입한 거였죠? 얘는 뺀 값입니다. 뺀 값. 두 개를 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빼버리면 얼마가 돼? c 빼기 d가 되겠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써볼까요? 지금 여기 봐봐. 이 직선이잖아, 그지?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빼 여기서 이 식에서 이거 빼. 아니면 상수항끼리만 빼. 어차피 위에 거 똑같기 때문에 위에 거 날아가 버리니까, 그죠? 상수항 빼면 얼마? 2가 되겠지. 그럼 루트 2분의 2네. 이거 답은 루트 2가 똑같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공식, 요 공식 이게 아니고 이 공식을 써도 괜찮고, 그지? 이 공식만 쓰면 되겠지 않을까? 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대체 불가능 공식이라고 했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알아봤어요. 자, 문제 한번 가볼게. 마플 1번 갈게요. 2, 마이너스 1에서 그지? 4x 더하기 3y 플러스 k 이꼴 0 사이의 거리가 2가 돼야 돼, 그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25가 나오니까 5가 되겠죠. 분자 얼마라고? 대입하세요. 대입. 제일 편해. 그럼 8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되겠지. 그래요. 이게 2래. 그럼 넘어가면 이거 10이잖아. 이거 5니까 분모가. 그럼 5 플러스 k가 절대값이 풀어주면, 그죠? 이게 10이거나 이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잖아. 그럼 k는 5가 되거나 k는 마이너스 15가 답이 되겠지. 이해 갔어요? 답이야. 자, 2번 2,1을 지나고, 그지? 지난다. 그리고 0,0에서 거리가 얼마다? 거리가 1인 직선 구하래. 직선. 그러면 2,1을 지나는 직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이런 게 좀 어렵죠. 표현하는 게. 너네들은 푸는 것보다 표현하는 게 더 어렵죠. 자, 직선을 표현해줘야 되는데 직선을 표현할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점과 기울기. 점은 나왔으니까 기울기를 만들어줘야 돼. 기울기를, 그죠? m이라고 하세요. 그럼 y는 뭐가 돼? m의 x-2 플러스 1. 점과 기울기.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0,0 사이의 거리가 1이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줘야 될까, 얘들아? 얘를, 이 녀석을. 아니, 당연히 음함수로 바꿔줘야죠. 음함수로. 그지? 그럼 mx-y 2m 플러스 1은 0에서 0,0 사이의 거리가 1 되겠지. 그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지나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이 1이 되겠지. 됐어? 자, 여기서 양변에 루트를 넘겨주면, 잘 봐. 계산한 것도 보세요, 이거. 양변을 제곱을 할 거예요. 왜 제곱을 하냐면 절대값이죠. 절대값. 근호죠, 근호. 여러분 수학 기호 중에서 근호랑 절대값을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가장 베스트는요,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이랑 같아요. 구간 나눌 필요 없고요.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얘는 그냥 괄호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제곱이. 얘는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예, 이게 답입니다. 전개하면요 3m제곱 마이너스 4m이 0이 나오고
m이 0 또는 m이 3분의 4. 예, 답이 두 개가 남았네, 그지?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여기 이 식 있잖아. 여기다가 m에다 0 집어넣으면 돼. y는 1이 되든지 y는 3분의 4에 x-1 플러스 1. 이게 답이 돼요. 이렇게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답이 두 개 맞죠? 넘어갈게요. 자, 109번 한번 풀어볼까? 발전 문제. 발전 문제는 제가 웬만하면 풀어드리도록 합니다. 풀기 전에 여러분들은 구경하면 안 돼. 계속 말하지만 이거 지금 뭐 감상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답답한 애들이거든. 감상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야 돼. 고민하고 틀리고 봐야 돼. 1분 고민하면 한 달 가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1분이면 한 달 갑니다. 2분이면 2달 가요. 3분이면 3달 가고요. 10분 고민하면 1년 가요.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세요. 시험 때 따로 외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미리미리 1분, 2분, 3분 투자하고. 근데 어설프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이해하고 집중하는데 1분입니다. 뭐 그냥 보자마자 1분이 아니고 집중하고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한 상태의 1분이 한 달입니다. 다 그래 모든 과목이.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겪어봐야 돼.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자, 이 문제 볼게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직선이 있고 마3,3이라는 점도 있어요. 근데 문제 보면은 이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어. 그죠? 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얘가 BC야. 그리고 마이너스 3,3이 여기 위에 있어. A가. 자, 문제 읽어봐. 뭘 물어봤는지. 이게 정삼각형이래, 이렇게. 그지? 이 정삼이들이 좀 약간 삐뚤어져 있겠죠? 이게 기울기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x축이 평행하지 않잖아요. 그지? 그랬을 때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얼마나 어려워. 그럼 고민을 해보면 우리 고민해야 되거든. 그럼 필요한 지식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 혹시 아나 모르나? 확인 좀 해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이 정삼각형에 대해서 물리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길이가 A잖아. 그지? 이게 몇 도야? 60도잖아. 그러면 수선해발 쭉 내리면 배웠죠? 이거 60도고 이거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 해가지고 이게 2분의 1 A가 되는 거 아닌가? 또 이 녀석은 2분의 루트 3 A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 높이 얼마야? 높이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기준 잡았을 때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A죠. 넓이는 얼마입니까? 넓이는 밑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않을까?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되겠지. 또 참고 넓이 같은 거는 그죠? 이것도 되죠. S는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타. 우리는 그죠? 중학교 때 이런 거 있었을걸?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가 A고 사인 60도.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알고 지내야 돼, 얘들아. 이건 지금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랑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은 알아야 돼요. 알고 있었어야 돼. 모르면 지금 어디다가 이쁘게 필기라고 외우세요. 야, 원의 넓이 공식은 아는 아이들이 정삼각형 넓이 공식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이제 무리수, 루트 3이라는 무리수 때문에 이게 지금 중학교 가지고 넘어와서 그런데 루트 때문에 사실은 파이가 더 어렵죠. 원이 더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길 쓰고 잘 외우는데 얘는 모른다? 이거는 여러분 초등 때부터 노력 안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봐봐. 그러면 한 변의 길이 물어봤잖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그러면 어떤 정삼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5면 높이는 얼마야? 5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 곱하기 5야. 그지? 넓이는 얼마야? 4분의 루트 3 5의 제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높이도 알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넓이를 알 수 있으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고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넓이가 나오면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고 높이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변과 높이와 넓이는 한 놈이에요. 다 그냥 세 개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죠? 우린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너네 원도 마찬가지잖아. 반지름이랑 넓이랑 둘레 세 개 중 하나만 알고 있으면 우리 다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걔랑 똑같다고. 그러면 너네들이 봤을 때 109번에서
그죠? 지금 이게 정삼각형인데, 그죠? 얘를 몰라. 근데 구할 수 있긴 해. 근데 구하면 너무 오래 걸려, 계산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뭘까요? 지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정삼 같지는 않지만. 그죠? 약간 이렇게. 됐죠? 이 정삼이래. 근데 얘가 마이너스 3,3이고, 이 직선이 y는 2x 빼기 1이면, 지금 배운 과정을 좀 떠올리면 우리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수직거리. 근데 이거 구할 수 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그럼 높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높이가 나오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넓이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할 겁니다, 지금. 일단 높이부터 구할게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4 플러스 1이고요. 절대값 마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5분의 10이 돼요. 그러면 5분의 10 루트 5가 되니까 얼마 되는 거야? 2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럼 높이가 2 루트 5가 나왔어. 아까 공식 말해봐. 한 변이 a일 때 높이가 2분의 루트 3 a라 그랬지, 그지? 거꾸로 나왔으니까 그럼 얘가 2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a만 구하면 되겠죠. a는 얼마가 돼? 2 루트 5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은 어이구 지저분해. 루트 3분의 4 루트 5니까 유리화하면 3분의 4 루트 15가 한 변의 길이가 되겠다. 답은 3번이네. 이해 갔죠? 계산 쳐다보지 마시고 정삼각형에서 한 변 길이 알면 높이랑 넓이 구할 수 있듯이 높이를 알아도 한 변과 넓이 구할 수 있고요. 넓이를 알아도 높이랑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공식 혹시 정삼각형 공식 몰랐다면 지금 적어두고 체크하시고 외우세요. 집중해서 외우세요. 1분 외우면 한 달 간다 그랬잖아. 집중해서 유도를 해보든지. 넘어갈게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 유형 나오네요. 그죠? 자, 문제 보시면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거 지금 확인되고 있지. XY 개수가 아예 똑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거리 공식 한번 써볼까?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XY 개수 같은 거 확인하세요. 개수 같아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4 더하기 9분의 절대값 뭐라? 뺀 거. 여기에서 이거를 뺄게. 그럼 k-1 되겠지. 이게 뺀 겁니다. 뺀 값. 이게 얼마가 된대? 이거 루트 13이래. 너무 이쁘지? 숫자를 봐도 그죠? 끝났네. 절대값 k-1이 13이니까 k는 14가 되든지 k는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겠다. 괜찮아? 네, 2번 봐봐. 2번.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 평행 조건 나왔지? 일단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니까 간단히 처리할게요. 얘가 두 개가 평행하대. 했었죠. 평행 조건 앞에서 뭐였어?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일반형으로 나왔으니까 일반형으로 평행 조건이 뭐였어? 개수의 b, xy 개수의 b만 같다. 여기까지만 갖고 상수항의 b는 다르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n분의 2는 마이너스 n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은 적긴 해야 돼요. 이거 예, 이거 마지막 거 이거 검산용, 그죠? 검산용이라 그랬죠. 이거 얘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푸는 건 앞에 거 푸시면 돼요. 앞에 거 이렇게. 보통 이거 1차 방정식 나오는데 원래 2차 줍니다. 2차. 그래서 이제 검산하게 만드는데 얘는 싸구려 문제라서. 그럼 m이 얼마가 돼? m이 4가 나오네. 그지? 됐죠? m이 4가 나왔어. 평행 조건이 m이 4인데 확인해볼까? 확인해야 돼. 이거 m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얘 2분의 1 나오지? 당연히 얘는 얼마 나올 거야? 2분의 1 나오겠지. 갖다 놓고 풀었으니까. 확인하지 마시고. 얘는 2분의 1입니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얘는 2분의 1인데 상수항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이건 평행 맞죠. 따라서 평행 조건은 m이 3이다. 그럼 m에다 4를 집어넣어 볼까? 봐야 돼. 끝난 거 아니야. 어때? 어때?
지금 이거 x, y 계속 다르잖아요. 통일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 때문에 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디테일함이 있어야 돼. 펜으로 푼 사람들만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이렇게 같게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4 플러스 1분의 빼버리면 절대가 뭐가 되겠지. 네, 이게 답이에요. 유리하면 루트 5가 답이 나오겠네. 괜찮아?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발전 문제 112번 갈게요. 자, 그림 보시면 원점 5가 있고요. 여기 있어요. 평행한 두 직선. 오케이, 평행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랑 평행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예, 공식이기 때문에 PQ 길이 무조건 구할 수 있는데 넓이가 20이란다. 오, 그죠? 넓이가 20. 그때 직선 PQ의 방정식 구해라. 어렵죠? 자, 물어보는 게 일단 생각해봐. 직선 PQ 물어봤잖아. 그죠? 그럼 PQ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지나는 점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포인트 같아. 그지? 근데 얘들아, PQ의 기울기 가만히 보면 끝났지 않았나? 수직이라며.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라며. 그럼 PQ의 기울기는 두 기울기가 그 수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따라서 이 녀석의 기울기가 2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될 거야. 동의하죠? 그럼 점만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내가 좀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대충 이런 상황인데 요렇게 수직으로 잘랐어 얘들아. 그지? 그랬을 때 이거랑 이 삼각형이겠지. 그지? 이 길이가 얼마인지 확인을 할게요. 이 길이. 예, 이거는 제일 쉬운 거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음함수로 바꿀게요. 2x-y 플러스 6 이꼴 0과 2x-y 플러스 4 이꼴 0의 거리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5분의 빼버리면 10이 되겠죠. 그죠? 이거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 그럼 이게 10이 되니까 얼마야? 계산하면 유료하면 5분의 10루트 5니까 이게 2루트 5가 되겠다. 그죠? 즉 이 길이가 2루트 5예요. 그러면 얘가 밑변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쭉 해. 그지?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가 얼마가 돼야 넓이가 20이 나와? 해볼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h가 얼마가 돼야 돼? 이게 2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h는 루트 5분의 20이야. 그럼 5분의 20 루트 5가 되고 그럼 4 루트 5가 되는 거 아닌가? 됐어? 자, 이 초록색 길이가 4 루트 5인데요. 그럼 상황 끝났죠? 왜 끝난 줄 알아? 지금 너네들이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잖아. 이거 이 PQ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직선을 L에서 0,0에서 L까지의 거리가 4 루트 5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0,0에서 L까지의 거리가 4 루트 5가 된다. 이 발상으로 문제를 풀면 되죠. 괜찮아? 그럼 L은 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인데 기울기 나왔잖아.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럼 요거를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k. 기울기 나왔으니까 편안하게. 그지? 됐죠? 자, 정리할게요. 따라서 0,0에서 이거 음함수로 바꿔서 2를 곱한 다음에 넘길게요. 이런 식으로 이 거리가 얼마? 4 루트 5가 되겠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1 더하기 4분의 뭐 2k죠? 마이너스 2k 절대값이니까. 그럼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4, 5, 20이 되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집어넣으면 답이야. 그럼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0이기도 하기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0이기도 하죠. 괜찮아? 네, 이거예요. 이거 그냥 답이에요. 근데 일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그죠? 두 개의 직선 중에서 위에 있는 여기 y좌표를 양수가 돼야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위에 게 되겠다. 요거 적으면 답이에요. 자, 이런 문제 할만하지 않나요? 자, 이거 3번 문제가 요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준에서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설명을 좀 이거 아마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영상을 남겨도 영상에 집중해서 보면은 몰라도. 그래서 편법도 있고요. 자, 문제를 가볼게요. 0,0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왔으니까 일단 배운 대로 갑시다. 그죠? 근데 눈에 말하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엄격해요. 증명 과정도 내가 사실 제대로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출처도 모르잖아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룰을 따라가야 돼. 무슨 말이냐? 형태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거든. 이렇게 표현했잖아. x로 묶고 y로 묶고 이렇게, 그지? 이거 같지? 그래서 a랑 b를 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a가 1이 아니고요, k 플러스 1이에요. 또 여기가 1 빼기 k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 상수항이 4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공식 그대로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 오케이? 0,0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식을 쓰겠습니다. 이해 갔죠? 봐봐. 그러면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이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죠. 암산 좀 할게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고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니까 2k제곱 플러스 2가 나와요. 0,0 집어넣으면 4만 나와. x가 y 사라지니까 끝.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여기에서 이게 최대가 되네. 최대. 이게 fk라고 했는데 얘가 최대가 되려면 가장 크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상수고 고정값이고 얘는 분모잖아. 분모가 작을수록 전체는 분수는 최대가 되는 거잖아.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얘가 최소가 돼야 돼. 근데 이거 k에 관한 이차함수 아닙니까? 그죠? 저것에 플러스 아래로 블록인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아래로 블록. k가 축이 얼마야? k가 0이죠. 그죠? 0일 때 최소값이 얼마야? 2겠다, 그지? 따라서 분모의 최소값은 k는 0일 때 2가 최소값이야. 분모 루트 안에 있는 거. 그럼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분모가 루트 2이니까 4. 따라서 2 루트 2가 최대값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뭐 이거 저 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단 할 수 있어요. 그냥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 개념 강의니까. 한 번만 다시 해볼게. 2번 똑같이 해볼게. 얘들아 봐봐. 일단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앞에서 썼던 거 써야죠, 여러분들. 그죠? 교점을 구하지 않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또 그 공식의 또 장점이라 그랬잖아. 선생님들은 집요하게 그걸 물어볼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이미 교점을 지났어요.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한쪽 직선에다 k배를 해서 더하잖아. 이미 교점을 지나 있어. 응? 교점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교점 지나 있어요. 이게 이 공식이 되게 장점이죠. 그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게. 그지? k는 몰라요. 하지만 0,04의 거리가 또 여기에서 0,04의 거리니까 1번 문제랑 똑같아졌죠. 그럼 0,0에서 이거 바꿔야죠. 그죠? 예,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엄격하기 때문에 바꿔야죠. 저 x 개수가 k 플러스 1이고요. 똑같아. 여기 1 빼기 k가 되겠다. 그지? 똑같네. 상수항이 1 더하기 3k. 얘만 좀 다르다. 그지? 얘 같죠? 자, 0,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현재까지는 똑같은데 어디가 바뀌는지 좀 집중해봐. 그럼 디스턴스는 뭐가 되는 거냐면, 봐봐.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아까랑 똑같으니까 2k 제곱 플러스 2가 나오고, 그지? 거리 계산하면 절대값 1 더하기 3k가 나오지. 네, 문제는 이게 문제가 돼. 아까 여기랑 비교해봐, 얘들아. 여기 부분. 잘 봐야 돼. 아다르고 어달러, 수학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숫자 4로 고정되어 있지만 여기는 k가 고정이 안 됐어. 분자가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긴 고정이 됐기 때문에 분모만 작으면 되는 상태였잖아. 근데 얘는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지면 얘도 같이 작아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분모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라고 말을 못 하잖아. 같이 작아지니까. 한쪽이 고정되고 있어야 뭐 반대편만 쳐다보면 되는데 위아래 같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한 발은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이 풀이는 지금 할 수가 없는 풀이야, 이게. 이 풀이는 못 풀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게 뭐 간단하게 여기 다른, 뭐 나오긴 했는데, 이번 풀이가 이렇게. 이거 학생이 지금 너네들의 이해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갔더니 망했어요. 예. 그러면 의미를 좀 볼게요, 의미를. 그래서 교점을 좀 구했더니 실제로 교점을 구합니다. 교점이 얼마가 나오냐? 컨닝 좀 할게요. 예, 마이너스 2,1 나와. 이거를 지난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지? 자, 직선이 얘를 지나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리고 0,0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를 지나는 한 직선을 만들어봐. 이렇게 만들었지. 그럼 0,0에서 얘들아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수직거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 길이. 그죠?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야. 또 여기를 지나는 직선 하나 또 거봐. 이렇게. 그지? 걷지? 어이구. 걷잖아. 그러면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이게 되겠지. 짧아졌겠다. 그지? 그 거리가 가장 크게 만들래. 그러면 이 파란 직선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파란 직선이 어떻게 생겨야, 그죠? 거리가 짧을까?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좀 길어졌고, 요건 괜찮고, 짧고, 얘는 길고, 좀 길어지긴 한다. 그지? 이해 갔죠? 자, 생각을 할게. 그래서 이런 판단할 때 보조원을 하나 만들어. 보조원. 아마 기아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보조선일 겁니다. 보조원. 지금 어디를 지나는 거냐면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또 거리가 0,0 사이의 거리잖아. 그럼 0,0을 중심으로 하고요,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원을 하나 그려봐. 그냥 원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얘가 0,0이고 얘가 마이너스 2,1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나는 직선 여러 개를 막 그려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렸어. 그지? 기억하고 있어. 이 길이야. 그리고 나면 0,0에서 얘들아 0,0에서 이 분홍색 직선까지 거리는 이 거리 아닌가? 수직거리니까 이 거리지. 맞죠? 이 거리입니다. 어때? 반지름보다 작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점과 직선 사이 0,0과 이 분홍색 사이 거리가 얼마가 나오는데, 얼마인지는 몰라. 계산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반지름보단 작을 거야. 맞죠? 또 다른 직선 한번 또 그려볼게. 이런 직선 하나 볼게. 이제 맞죠? 그러면 여러분 0,0에서 여러분 눈은요 0,0에서 이 분홍색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수선의 발 내려보는 거야. 이 거리지? 역시 이 거리 알아? 이 길이 얼마인 줄 알아? 모르지. 계산 안 했으니까. 하지만 계산을 안 해도 반지름보단 작잖아. 원의 반지름보단 그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걷어. 또는 이런 식으로 걷어. 또는 이렇게 걷어. 그지? 각각의 세 가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긋고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내려보면 알겠지만 다들 반지름보단 작죠. 네, 반지름보다 클 수가 없어요. 이미 얘가 여길 지나니까. 그러면 가장 이 거리가 0,0에서 그 분홍색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리 있는 순간은 접선이에요. 왜? 확인해 빨리. 0,0에서 이 분홍색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계산하면 이거잖아. 수선의 발이잖아. 여기네. 얘는 반지름보다 작지는 않고 반지름과 같네요. 그죠? 맞아? 근데 이 접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얘들아, 너네들이 이 접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 빨간 직선을 좀 움직여 보면은 이 빨간 직선은 무조건 원 내부로 파고 들어가. 원 내부로 파고 들어가는 순간, 그죠? 이 0,0에서 거리는 반지름보다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죠. 이 직선이, 분홍색 직선이 원 내부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리는 무조건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반지름보다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접선이 아닌 상황에서는 점과 직선이 반지름보다 작을 거고, 접선인 경우는 아마 D랑 반지름이랑 같을 거야. 따라서 얘가 최대값이야. 얘보다 큰 거 없다는 얘기죠. 얘보다 다 작잖아. 얘가 1등이잖아. 답은 얼마다? 루트 5다. 계산 없이 눈으로 답이 나옵니다. 어딨어 답이? 아, 이건 뭐 거리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구나. 일단 거리는요, 거리의 최대값은 얼마다? 일단 루트 5야. 그럼 이 직선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얘랑 얘 접하는 거니까,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자, 마이너스 2,1과 0,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X축으로 2칸 증가할 때 Y축으로 1칸 내려갔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기울기는 얼마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1을 지나야 되죠? 네, 답은 이 직선이 되겠죠. 자, 이거 싸구려 문제는 아니고 이건 비싼 거의 킬러급 문제입니다. 그럼 정돈을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풀고 나서, 그죠? 1번 문제 다시 보면 어둠의 공식, 뭐 어둠의 공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문제를 다 공부한 사람의 어떤 하나의 경험치죠. 0,0에서, 그지? 이 직선을 아까는 내가 이렇게 직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문제를 풀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항상 지나는 점, 그죠? 이거 K 그 식이잖아. 이거 이 식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잖아. 그럼 연립방정식 풀어버리면 x 플러스 y 더하기 4라는 직선과 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의 연립방정식 풀어버리면 교점이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y도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을 지난 직선이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혹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면 여기에서 그냥 이 점까지 거리가 최대값이야. 그냥 여기에서 이 점까지 거리 답은 루트 8이니까 이 루트 2가 나오죠.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였잖아. 교점이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1, 0 어디야? 교점이 저기 얼마였냐? 마이너스 2,1이었잖아요. 그죠? 그 교점에서 어디까지? 원점. 그죠? 마이너스 2,1에서 0,0까지 거리가 그냥 최대값이야. 그냥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다음. 자, 114번 볼게요. 114번. 보시면 두 직선을 나타낸다고 했죠. 이거 인수분해 하면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멘트예요.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 오케이? 그럼 내림차순 정리. x에 관한 2차, y에 관한 2차니까 똑같죠? 그냥 x에 관한 2차식으로 묶어 볼게요. 마이너스 y로 묶을게. 자, 여긴 곱의 자리고 여기 합의 자리죠. 그죠? 그러면은 y랑 y 더하기 3 한 다음에 마이너스 얼로 넣을지는 잠깐 보류. 그리고 1, 2 하고 자, 마이너스를 엿다 놓을게요. 그럼 x자로 곱하는 거 알지? 그럼 y 더하기 3이 되고 마이너스 2y가 되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y 더하기 3 맞죠? 예, 인수분해 끝. x 마이너스 2y 그죠? x 마이너스 y 틀리냐? 또 2x 더하기 y 더하기 3 이꼴 0 이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하면 직선 두 개 나오죠. 진짜로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이라는 직선 두 개 나오지. 일단 교점을 좀 구해볼게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럼 연립방정식 풀면요 그 뭐 y 대신 x 집어넣으면 3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y도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림 그릴게. 자, 여기 있죠. 이거를 지나는 여러 가지 직선이 있을 거야. 그지?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거리야. 원점도 하나 찍어. 그래서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단위원 하나 그려. 오케이? 단위원이 아니라 두 점을 지나는 원 하나 먼저 그릴게. 원 하나 그린다 보는 게 빠를 것 같아. 그지? 그랬죠?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여기겠다. 그지?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그지? 이랬을 때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여러 개의 직선 중에서 이 원점부터 거리가 최대인 거는 접선이라고 그랬죠. 이 상황입니다. 이거 찾으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최단 거리, 최대 거리는 접선일 때 나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0,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까지 거리 얼마? 루트 2가 최대 길이야. 길이의 최대값은 루트 2고요. 그때 이 직선은 접선이니까 지나는 점과 기울기, 지나는 점은 이거 지나고 기울기만 체크하면 되는데 얘들아, 이 기울기 얼마야? 이 기울기 마이너스 1,1에서 0,0까지 기울기니까 기울기 1이겠죠. 1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파란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따라서 점과 기울기 점. y는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음함수로 바꿨지. 답안지에서 봤더니 우리도 음함수로 바꾸면 이런 직선이 나오겠다.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여기 변형 문제 114번이랑 여기 2번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거 마플 개념 4번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유형인데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거를 지나는 그죠?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넓이 구하는 건 신발끈 공식 쓰면 되지 않나요? 신발끈. 자, 신발끈 써볼게요. 그냥 S는 2분의 1에 좌표 0,0. 자, 신발끈 공식은요 0이 포함된 좌표를 맨 앞에 적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2개. 그 다음에 첫 번째 적었던 좌표를 한 번 더. 오케이? 그러면 뭐 순서는 관계없어.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한쪽을 빼는 겁니다. 곱한 다음에. 그러면 이건 0이고 더하기 곱하면 6이고 더하기 곱하면 0이고 빼기 이거 0이고 더하기 30이고 더하기 0이죠. 그죠? 근데 이거 계산하면 넓이 바로 나옵니다. 2분의 1이 되고요. 절대값 6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24죠? 24 되겠다. 그지? 절대값이니까 답은 12. 자, 이렇게 답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 넓이 구할 때 좌표가 알고 있을 때. 근데 얘는 지금 좀 색다르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여는 드릴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 발상은 이거야.
A와 B를 지나는 직선 하나 그려. 그지? 얘를 밑변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를 수선해발 내렸을 때 높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니까 자신 있다 이거지. 넓이를 구할 자신이. 그래서 첫 번째로 밑변의 길이 구하면, 그죠? 3,5부터 6,2까지의 거리니까 600의 3의 제곱 더하기 500의 2의 제곱 9. 자, 밑변의 길이 3루트 2입니다. 그럼 높이를 구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가야 되거든. 점이 0,0이고 직선이 L, A, B가 되겠지. 그지? A, B. 맞죠? 그러면 A, B를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도 구하면 이 A, B의 기울기 얼마예요? A, B의 기울기는 X축으로 3칸 증가했을 때 Y축으로 3칸 내려왔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지나는 점은 6,2, 3,5, 3,5를 잡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5고 따라서 직선 나왔죠. 정리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야. 오케이? 결국엔 무슨 말이냐? 0,0에서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높이다는 얘기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 8이 되고, 그지? 루트 2분의 8 유리화하면 2분의 8 루트 2니까 4 루트 2가 되겠지. 따라서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 루트 2가 나오네, 그지?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곱하기 4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3, 4, 12 똑같이 나오네. 똑같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지?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신발끈으로 쓰든, 그지? 그래서 요거는 뭐 교점 3개 일일이 구해서 풀면 되는 문제라 교점 구한 다음에 신발끈으로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지? 넘어갈게요. 자, 두 직선이 각의 이등분선. 다음 문제 갈게요. 맞풀 개념 5번 문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인데요. 자취. 이거는 좀 상식으로 좀 알고 있읍시다. 자취라는 거는 도형이야. 자취 문제는 보통 자취를 구하시오라는 문제 나오거든요. 도형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무조건 P를 X, Y를 놓는다가 1번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까먹으면 손도 못 대요, 문제. 자, 다시 어떤 자취를 구하시오라고 나오면 그 점의 자취를 나오거든. 그 점을 X, Y로 놓으세요. 이게 고정 패턴입니다. 이거 안 되면 못 풀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 시키는 대로. 자, 볼게요. 5번. 그래서 일단은 X, Y를 놓는 게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직선 2개 나와 있지? 이렇게 있고. 근데 얘들아, 직선 2개가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교차하고 있는 상황일 거야. 그랬는데 어떤 점이 있어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직선까지의 거리 같다니까 이렇게 거리 공식 2번 연타로 쓰면 되겠지, 그지? 얘가? 괜찮아? 자, 그러면 일단 써볼게요. P를 X, Y라고 놔. 그래서 2x-y 빼기 1과 0까지 거리를 구하고, 또 이번엔 P에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꼴 0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럼 거리 구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5분의 절대값 대입해도 그대로지. xy 집어넣으면 여기도 대입해. 루트 5분의 대입하면 절대값 x 플러스 2y 빼기 1이 되겠지, 그지? 괜찮아? 그럼 사라지겠지, 이렇게. 이거 정리하면 답인데 절대값 2개짜리 정리하는 거 알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때 그냥 절대값 사라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담아주면 돼요. 이거를 절대값 사라지고 이거 뭐야, 이쪽을 그냥 플러스일 때 또는 한 번은 마이너스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정리하면 답이 나와요. 답이 이렇게 2개가 나와. 정리해,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얘들아, 의미가 더 중요하거든. 뭐 계산이나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계산하기 앞서서 뭐뭐의 자취, 뭐뭐의 도형 물어보면은 이렇게 설정하는 거, 그지? 그럼 의미가 답이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 각의 이등분선이 나와요. 이 각을 이등분해 버리면 직각이잖아. 그러면 직각 삼각형에서 얘가 x니까 여기는 180 빼기 90 빼기 x, 여기 똑같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공통변이기 때문에 2개가 합동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얘랑 합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의미가 뭐냐면 이 직선 L은 각의 이등분선,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나와요. 2개 나온다 그랬죠? 답 2개 나왔잖아, 방금. 이것도 하나 더 있겠죠, 그죠? 이 각의 이등분선.
여튼간에 자, 두 직선으로부터 그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는 보다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다. 거꾸로 나오면 더 어려워.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거를 사용하는 게 더 어렵긴 해요. 이런 거는 뭐 한번 배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문제로서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 직접 궁금하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이해 갔어?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패스할게요. 자, 넓이 공식, 신발끈 공식 등장했죠. 신발끈 공식. 이해 갔나? 신발끈 공식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렇게 외우면 못 외우지. 뭐 x1, y1, x2, y2, x3, y3 처음에 쓴 거 하나 더, 그지? 이렇게 한 다음에 절대값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신발끈 매야죠. 그죠? 신발끈 매는 방법 알죠? 어떻게? 뭐 이렇게 곱한 거에 합분에 빼기, 그죠? 뭐 이렇게 더한 거를 빼. 네, 신발끈 이렇게 매는 공식으로 가는 게 좋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써 있죠. 여기 요거를 좀 정리를 잘 하세요. 이거 정리하세요. 책에 나와 있는 지식이 너네들의 지식이 되지 않잖아, 그지? 이거 할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한 꼭점이 0,01 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이거를 뭐 신발끈 공식을 이거는 뭐 아웃, 네, 그죠? 얘도 아웃, 그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신발끈 공식만 알면 좌표 알면 면적을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끈 공식으로 이런 거 한번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는 건 좋아 보여요. 그죠? 다 똑같은 공식입니다. 뭐 굳이 뭐 케이스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초록색 문제까지는 풀어놔야 돼, 여러분들. 직선과 점과 좌표는 도구야. 너네들이 먹어야 될 음식은 원이야, 원. 다음 챕터야. 여기는 그 다음 챕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 포크랑 나이프랑 젓가락 숟가락 챙기는 그런 수준입니다. 오케이? 뭐 젓가락 숟가락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젓가락 숟가락이라고 얘기해서 뭐 대충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 고기 먹을 때 소금이라든지 양념 없으면 맛 진짜 없거든요. 고기가 중요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양념도 대단히 중요해. 너네 삼겹살 먹을 때 소금 안 줘. 그냥 맨 삼겹살만 먹어봐. 익혀서 맛 없어. 많이 못 먹어 우리. 이해했어? 예, 양념 무시하지 마세요. 중요한 양념입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어요.